안녕하세요. 브레인리더 한의원의 설재현 원장입니다. 오늘은 브레인리더 한의원을 하게 된 계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몇 가지 이렇게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보통은 일반적으로 한의원을 하게 되면 주로 근골격계 질환을 진료하는 그러한 한의원을 하게 됩니다. 즉 통증을 치료하는 한의원을 하게 되는데, 저희 브레인리더 한의원에 오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희는 일반 통증이나 다른 한방 치료 환자들이 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한의원 입구에 주의력 발달, 사회성 인지, 심리 치료 이런 얘기들만 있기 때문에 일반 환자들이 오지는 않습니다. 예전에는 1년에 한 분 정도는 오셨었는데 요즘에는 1년에 한 분도 안 오시는 것 같아요. 주로 발달장애, 언어장애, 자폐 스펙트럼, 지적장애 또는 틱장애, ADHD, 공황우울, 강박, 조현병 이런 환자들만 거의 99%다 오시고요. 가끔 부모님들 체력이 떨어진다거나 스트레스 받았을 때 진료 받으시기도 하죠. 그래서 저희는 일반 환자들은 어떻게 보면 진료를 안 하고 있는데요. 어떻게 이런 한의원을 하게 됐는지에 대해서 최근에 오셨던 어떤 어머님께서 많이 궁금해 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영상을 만들게 되었고요. 사실 저는 이제 고등학교 때 의과대학을 가려고 이제 이과로 이제 공부를 하고 있었고요. 고3이 되어서 4월 달쯤 너무 스트레스를 받았는지 이제 강박증이 왔었습니다. 그래서 집중을 하기가 굉장히 어렵고 암기를 하는 것 역시도 이제 굉장히 이제 어려웠었죠. 그 당시에 이제 우리가 주변에 있는 시계죠, 시계 그 소리만 들어도 집중이 전혀 되지가 않아가지고 모의고사나 그런 학교 교실에서 공부를 하는 게 굉장히 이제 괴로웠었습니다. 그 당시에 이제 음성 틱장애도 이제 있었죠. 그래서 거의 고3 때는 집중을 하기 힘들면서 또 재수를 하게 됐는데, 재수를 해도 역시 이런 것들이 낫지가 않더라고요. 다행히 이제 고2 때까지 했던 공부를 토대로 해서 한의과 대학에는 이제 운 좋게 들어가긴 했는데, 들어가서도 굉장히 힘들어서 바로 군대를 갔었습니다. 왜냐면 학교 생활을 할 수가 없었거든요. 그래서 한 학기를 마치고 바로 군대로 어떻게 보면 도망갔죠. 굉장히 마음 편하고 몸은 힘들지만 마음만은 너무 편하더라고요. 그래서 군대를 갔다 와서 다시 한의과 대학에 들어왔는데 역시 암기가 되지 않아서 굉장히 힘들게 학기를 넘겼습니다. 그래서 본과 4학년 마지막 학기가 되었을 때 보통은 마지막 학기 9월 달부터 국가고시 공부를 하게 되는데, 9월 달에도 국가고시 책을 한 장을 못 외워가지고 포기하고, 10월 달에도 역시 한 장을 못 외워서 포기하고, 11월 달에 마지막이다 생각하고 이제 국가고시가 한 2달 반 남았으니 이제도 책 한 페이지가 잘 안 읽혀지고 안 외워진다면 이제는 나는 한의사가 되는 걸 포기해야겠다 하고 11월 달을 기다렸는데, 11월 1일 날 책을 폈습니다. 폈는데 역시 두세 줄 읽지만 내용이 들어오지가 않아가지고 포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11월 달에 이제 닭갈비집을 이제 오픈했죠. 졸업하고 이제 닭갈비집을 이제 운영하면서 생활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근처에서 맛있는 닭갈비집 사장님한테 부탁해서 지점을 하나 차렸죠. 그래서 만나 닭갈비 집을 오픈을 했습니다. 그래서 11월 말에 오픈을 하고 친구들한테도 이렇게 닭갈비를 이제 먹이면서 요 사실을 아는 사람들한테만 이제 알렸죠. 그랬더니 다들 국가고시에 바쁘고 정신없이 공부하고 있는 중에 뜬금없이 창업을 하는 모습을 보고 되게 당황하고 어이없어 했었습니다. 하지만 저로서는 책 한 페이지가 읽혀지지가 않기 때문에 먹고는 살아야 되는 입장에서 이렇게 오픈을 했죠. 그러고 지내던 차에 12월 한 중순쯤 됐을 때 어느 날 느낌이 좀 이상해서 책을 봤었습니다. 그랬더니 책이 읽혀지더라고요. 그래서 근 10년 만에 책이 읽혀졌습니다. 10년 동안은 책을 보고 싶지만
책이 읽혀지지가 않았었거든요. 그 당시에 이제 저는 이제 크리스찬이라 이제 성경책은 읽혀졌었는데 성경책을 제외한 모든 책들이 읽혀지지가 않았었습니다. 그래서 시험 볼 때도 공부를 안 하고 그냥 성경책만 읽었었죠. 그냥 할 수 있는 게 그거밖에 없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제 한 달 반 전에 그 강박증이 나와서 처음으로 이제 한의학 공부를 이제 했었습니다. 그래서 한 달 반 동안 집중적으로 공부하고 주변의 도움을 통해서 좀 더 효율적으로 공부를 하여서 다행히 가까스로 국가고시를 합격해서 한의사가 되었죠. 그래서 졸업 후 이제 화병을 진료하는 그런 한의원에서 진료 경험도 쌓았고 그 뒤로 개원을 해서 저희 한의원을 하는데 하다 보니까 저도 모르게 그런 심리학이라든지 인지심리 그리고 심리치료, 임상심리 그리고 뇌과학 이런 쪽으로 관심이 가게 되더라고요. 그것이 아마도 저의 문제의 원인을 좀 알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10년 동안 미래가 없었고 저로서는 앞날이 없는 10년을 살 수밖에 없었거든요. 그 당시 직장에도 힘들었을 뿐만 아니라 강박증이랑 그리고 심각한 난독증까지 이 모든 상황들이 저에게서는 이제 미래의 희망도 없고 꿈도 없고 살고 싶은 의욕도 없게 되는 그러한 삶을 겪어야만 하다 보니 저와 같은 아이들이 아마 생긴다면 아유 진짜 정상 컨디션이 멘탈이 약하다면 이거 자살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아이들이 저와 같이 경험을 할 때 이런 아이들에게 돕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쪽의 공부를 이제 계속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진료 끝나면은 이제 뭐 배우러 다니는 거죠. 뭐 서울이고 대전이고 부산이고 어디든지 간에 그냥 즐거운 마음으로 배우고 공휴일도 배우고 주말도 배우고 쉬는 날도 배우고 그 당시에는 거의 그렇게 해서 365일 매일매일 배우는 것에 즐겁고 행복하게 이렇게 살았죠. 하지만 엉덩이가 너무 아팠죠. 너무 오랫동안 앉아있고 그래야만 했기 때문에요. 그래서 그 당시에 너무 몸을 무리했더니 부끄럽지만 전립선염이 왔습니다. 그래서 비염증성 전립선염으로 일반 한의원을 할 수가 없었죠. 그래서 한의원을 정리하고 두뇌 클리닉만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아내의 어떤 권유로 이제 일반 한의원을 접고 이제 일반 진료는 안 하고 두뇌 치료만 하는 그러한 클리닉 센터를 하게 되었는데요. 뭐 저는 이제 한의원을 안 하고 싶은 것이 아닌데 너무 제 전립선염이 심해서 소변 때문에도 일반 한의원 진료도 어렵고 침환자를 볼 수도 없다 보니까 이런 클리닉만 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그 당시 뉴로피드백을 이제 접해보고 효과가 있는 거를 이제 알게 되었는데 그 기계가 어떤 계기가 되었냐면 저희가 한의원을 할 때 아스퍼거 증후군을 가진 아이가 왔었습니다. 그 아이가 엉뚱한 대답을 하고 저는 상황에 맞지 않는 소통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뭐 저도 아스퍼거 증후군을 아는 바도 없고 어떻게 치료해야 되는지 뭐 한약도 모르고 침도 모르고 이런 뇌파 프로토콜도 저는 몰랐죠. 가르쳐주는 사람도 물론 없었고요. 그래서 이 아이를 저희 아내가 치료를 처음에 한의원에서 같이 도와줬었는데 그때 뉴로피드백 훈련을 하게 되는데 C4라고 하는 훈련이 있습니다. 우리가 뉴로피드백에서는 좌뇌 훈련이 있고요. 우뇌 훈련이 있습니다. C3라고 하는 훈련은 좌뇌 훈련입니다. 그래서 언어 중추를 활성화시켜주는 좌뇌를 활성화시켜주는 거고요. 그리고 C4라는 훈련은 우뇌에 있습니다. 오른쪽 뇌에 있고요. 우뇌를 활성화시켜주는 그러한 훈련입니다. 이 훈련을 하는데 일반적으로는 SMR8라고 하는 12에서 SMR8라고 하는 12에서 15Hz라고 하는 그런 주파수 영역들을 향상시켜줍니다. 향상시켜주는 그런 훈련이 기본적으로 많이 알려져 있고 많은 논문들이 나와 있는 그런 훈련법입니다. 그래서 이 훈련을 이 아이한테 적용을 했는데 생각보다 효과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왜냐하면 미진한 상황에서 아내가 많이 고민을 하고 하면서 주파수를 하향하였습니다. 주파수 하향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이것보다 좀 더 낮은 영역의 주파수를
향상시키는 훈련으로 좀 변경을 한 것이죠. 하지만 이러한 주파수 하향이나 상향에 대해서는 국내에서 이런 치료법을 하는 치료 기관을 접해볼 수도 없었고, 이런 교육기관에서 이런 방법에 대해서 잘 알려주지를 않다 보니 우연찮게 이거를 변경하게 됐는데, 다음날 아이가 좀 정확한 소통을 하게 되었다고 어머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뉴로 피드백이 어려운 것은 맞고 쉽지는 않은데, 잘 아이한테 맞추어 준다면 의미 있는 치료가 될 수 있구나를 이제 처음 경험했습니다. 네, 이걸 처음 경험했고, 역시 관련된 연구 논문이나 연구 자료, 교육 자료들을 접할 수가 없었죠. 그러다 보니까 논문에서도 이런 내용들이 없고, 교육 자료에서도 이런 내용이 없고, 임상을 통해서 찾아내야만 하는, 참 이게 어려운 거죠. 네. 누구도 쉽게 도와주지 않는 참 그러한 탐험과 연구의 세계를 들어오게 된 거죠. 그래서 두뇌 전문 클리닉을 준비를 하면서 이제 이쪽에 모든 것을 다 걸고 이쪽으로 넘어갔죠. 그래서 모든 대출과 지인들의 도움까지도 해서 이런 것들을 하게 되는데요. 근데 뉴로 피드백을 경험했는데, 제가 확신이 없이 환자들한테 어떻게 환자를 끌어가고 도움을 줄 수 있을지에 대한 그런 고민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클리닉을 넘어가기 직전에 내 스스로 이것에 대한 확신이 없다면 내가 이것을 계속 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퀘스천 마크가 있었기 때문에 저한테 뉴로 피드백을 적용을 했죠.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이런 오픈하기 전에 적용을 해봤는데, 그때 저는 이제 역시 읽기 능력이 좀 약한 편입니다. 그래서 학교가 수능 시험 볼 때도 언어 영역이 상당히 많이 어려웠습니다. 그리고 책을 읽기가 역시 책 읽기의 시간이 오래 걸리고요. 좋아하지 않습니다. 대신 강의를 듣는 것은 역시 도움이 됐죠. 그래서 주로 강의를 들으면서 학습에 도움을 많이 얻었었죠. 그래서 저는 어떤 훈련을 했냐면 좌뇌 훈련을 하게 되고요. 좌뇌 훈련은 15에서 18Hz 그 영역대를 향상시켜주는 그런 이 프로토콜이 가장 많이 알려져 있고 좀 이렇게 검증되어 있는 그런 훈련입니다. 이런 훈련을 했는데 일상생활에서 저한테 해봤는데 효과가 전혀 없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 치료 클리닉을 전문으로 해야 되는데 나도 확신이 없어서 이거 큰일 났다. 제 인생의 모든 자금을 끌어들여서 이 아이들을 도우려고 하는 의도는 좋은데 이거 나조차도 확신할 수 없으니 이것을 하는 게 맞나라는 아주 다급한 그러한 상황 속에서 저는 맞닥뜨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마음속으로 깊은 고민을 하면서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될지 기도도 하면서 연구를 하면서 다시 적용을 해봤는데, 그 아까 전에 몇 달 전에 했던 아스퍼거스는 아이를 에게 도움이 되었던 것을 저한테도 적용을 해봤습니다. 어떻게 하냐면 주파수를 변경을 했죠. 저는 이런 거에 대한 정보가 없다 보니까 이게 참 어떻게 해야 될지를 막막했습니다. 그래서 주파수를 좀 낮춰서 13, 16Hz까지 낮춰서 그것을 향상을 했는데 머리가 좀 더 맑아졌습니다. 맑아지고, 그리고 억제를 시켜주는 그 주파수가 있는데 보통은 4에서 7Hz 영역은 멍한 뇌파이기 때문에 이것을 억제를 시킵니다. 하지만 여기다 추가적으로 2에서 4 영역까지도 억제를 추가했습니다. 이러고 나니까 그날 저녁이 되었습니다. 그날 저녁이 되어서 이 주파수 영역대를 하고 나서 내가 여지껏 읽었었던 책 읽기 속도에
보통 1.5배에서 1.7배 정도의 속도가 글로 글씨가 읽혀지는 겁니다. 그래서 책 한 장을 넘기는데 내가 이렇게 쉽게 책이 넘어가는 것을 30이 넘어서 처음 알았습니다. 책 읽기가 이렇게 빨리 넘어갈 수도 있는구나. 나는 참 오랫동안 읽고 빨리 읽으려고 해도 느리고 천천히 읽혀지는데 이렇게 빠른 속도로 읽고 책 한 장 한 장 넘어가는 것을 경험하면서 뉴로 피드백이 이런 효과가 있을 수 있구나를 제 몸으로 체험했었습니다. 저는 체험인이라 제가 체험하지 않으면 잘 믿질 않아요. 남이 아무리 좋은 얘기를 하고 이론적으로 맞아도 제가 직접 그것을 경험하거나 만져보거나 느껴보지 않고서는 제가 그 사실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체험했던 이야기들을 이야기하고 유튜브나 책이나 다 제가 체험하고 경험했던 이야기들을 이제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스스로 뉴로 피드백의 효과를 몸소 경험을 하면서 이것이 읽기 능력 향상에, 즉 언어 인지력 향상에 도움이 되는구나를 알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또 다음 시간에는 이 이후에 또 어떠한 과정에 의해서 제가 브레인 리더 한의원을 하게 되어 왔는지에 대해서 계속해서 이야기들을 나누도록 하고요. 오늘은 제가 강박증과 그리고 난독증 그리고 틱장애를 겪으면서 이런 질환을 알게 되었고 제 스스로 이런 것들의 원인을 찾기 위해서 계속해서 공부를 했었던 초기 시절을 좀 회상하면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오늘은 리더의 어떤 그 한의원이 그냥 일반 한의원이 아니라 이런 진료를 하게 되었던 그런 계기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중에 하려고 했는데 어찌어찌 하다 보니 이렇게 하게 되었네요. 이런 내용들을 또한 들어주실 수 있어서 감사드리고요. 오늘도 좋은